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뺐고 해외 시장은 반대로 엄청난 장중 등락을 보이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채권도 계속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지만 채권 변동성 지수는 어느새 82.58포인트까지 오르며 10월이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시장이 불안을 키워가고 있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처음 1시간 동안은 제자리 맴돌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개장 초부터 당일 만기 위클리 옵션은 프리미엄이 왕창 빠져서 출발한지라 제자리 맴돌기 치고는 꽤 큰 진폭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매수를, 선물에서는 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처음 1시간 동안은 방향성을 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전장 내내 양매도장을 보이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시장을 하락시키려 했는데요. 이때 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하락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후 1시 외국인들이 2천억까지 채웠던 현물 매수를 빠르게 5천억까지 늘리면서 지수의 하락을 틀어 막아버렸고 선물시장에서도 4천억까지 순매수를 늘리면서 끝까지 양매도장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멈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래가 사라져버렸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차피 오늘은 양매도장이었기 때문에 양매도가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오후 2시 이후에는 프리미엄 자체는 잔뜩 말라버렸지만 더 이상 옵션을 매수해서 방향성을 노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후 1시 이후부터 장 마감까지는 위클리 옵션이 프리미엄보다 먼슬리 옵션이 프리미엄이 빠르게 하락했는데요. 하루 만에 롱 캘린더 스프레드 이익이 오전장에만 2포인트, 오후장에도 2포인트 이익이 나면서 이거 하루 만에 좀 과하게 이익이 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V코스피 지수는 오후에 34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거래량이 크게 줄어버린 데다가 선물 미결제 약정도 하루 종일 3,000계약 가까이 감소를 해서 투자자들이 종합주가 지수 4,0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를 잡아도 그 위에서는 매수를 잡을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해서 다시 4,000포인트 구경을 시켜줄 것 같긴 한데요. 시장이 갭 다운 출발하게 되면 초반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뒤 반등이 유지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4,000포인트 언더로 강하게 내려가야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 메이커들은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상단 600포인트, 하단 550포인트의 레인지를 풀지 않고 옵션 발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과 조금 다른 점은 조금씩 콜 클래스의 미결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유효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콜 클래스가 풋 클래스보다 한참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에 한해서는 롱 방향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12월물 전체로 보아서는 롱뷰가 조금씩 아래로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증시가 갭다운 출발하게 될 때 과연 콜 미결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리고 변동성은 어떻게 움직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후 30분 동안은 작은 반등을 시도했는데 반등에 실패하자 하루 종일 눌림이 나와버렸습니다. 미국 세션 시작 후 미국 증시가 또 강한 반등을 했지만 유럽 증시를 의미 있게 끌어올린 데는 실패했거든요. 결국 유럽 증시는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유럽도 미국도 옵션 만기주 첫날을 맞이해서 음봉이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번 주 내내 콜옵션 매수에 목을 매다가 옵션이 싹 다 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하락에 대해 트레이더들은 사브나 일부 방산업체들이 대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관련 재료로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반등했던 이 BMW, 메르세데스, 스텔란티스 이런 자동차 업종 또 에르메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전체 시장을 눌렀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계속 오르면서 미국이나 유럽 증시 모두 눌림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따가 미국 세션 리뷰할 때 부연하겠지만 드디어 S&P 지수가 60일선을 종가상으로 깨서 마감했거든요. 물론 화요일 하루 다시 6,800포인트까지 반등하고 또 그 다음에 밀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시장의 힘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채권 시장은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매우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런 박스 흐름과는 달리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82.58포인트까지 상승해서 10월이 이중 고점을 모두 넘겨버렸거든요. 아직 채권 시장이 부러지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요일에 곧 고용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때 채권 가격이 강하게 튀든지 아니면 부러지든지 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신경 쓸 것은 최근이 그 미국 개인 대출 연체율 또 신용카드 연체율 계속 증가 중이죠. 이것을 오늘 시장이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 뉴스가 뭐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AI 내러티브 노래를 부르면서 실물 경제와 좀 괴리가 주가가 굉장히 괴리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조금은 정신 차리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고용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채권 가격은 분명히 튀겠죠. 그런데 주가가 같이 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약세를 보였어요. 아시아 세션부터 유로화도 오지달러도 함께 눌리기 시작하면서 꽤나 의미 있는 음봉을 만들었어요. 개별 통화든 모두 재료들이 있었긴 한데 목요일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시 달러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통화시장에 의미 있는 변동성이 터질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마이너스 1% 가까이 눌리면서 4,045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금 가격은 아주 철저한 박스 내에서 갇혀서 횡보를 하다가 현물 마감을 앞두고 4,000달러 초반까지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장마감 후에는 나름 아래꼬리를 달고 4,045달러에서 마감했는데요. 워낙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였지만 골드 변동성 지수는 마이너스 0.25%밖에 안 빠졌어요. 메인 이벤트가 아직 며칠 더 남았는지라 방향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세션 초반에 다시 60.4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59.72달러까지 눌립니다. 지난주 아시아 세션에서 기름이 급등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내 원유 수출 항만을 폭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파가 이틀도 못 가는 것을 보면 결국에 펀더멘털이 못 빠져주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해요.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잠깐 눌린 듯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금요일 미국 세션 오전장에 기록한 고점에 근접한 뒤 조심스럽게 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30분 정도만 반등하고 다시 눌린데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은 1시간을 그대로 추가 상승해서 나스닥 선물이 25,361포인트를 찍게 되는데요. 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저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가 낙폭을 키워가면서 변동성도 함께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미국 지수 선물도 아래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국 지수 선물은 마이너스 0.5%대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개장 후 강하게 위로 말아올리는 그런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나스닥은 첫 30분에 1%를 스트레이트로 당기게 됩니다. 이때 상승을 주도한 것은 마이크론과 구글이 매수했어요. 마이크론은 한때 5% 넘게 상승하며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고요. 구글 또한 6.67%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 30분이 반등 이후 시장은 줄줄 밀리기 시작했고요. 유럽은 이때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다가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할 때 함께 하락하면서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마감 이후 시장은 의외로 반등을 아주 세게 합니다. 아마 여기서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20포인트 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중 진폭이 1.5%가 넘어가지도 않는데 왜 반등을 했을까 이거죠. 30분 동안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변동성 또 안 죽었어요. 그리고 20포인트를 깨지 못하고 지지를 받습니다. 결국 오전장 마감 후 미국 증시는 오전에 들어왔던 매수세들이 손절매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지수를 끌어내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장마감 30분까지 줄창 하락해서 금요일이 저가 맞춰 깨고 내려가는데요. 다행히 장마감 30분 후에는 조심스럽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선물을 마이너스 1% 안쪽으로 마감시키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 지수 선물이 모두 일봉상으로 60일선을 깨버렸어요. 종가상. 그래서 투자자들이 심리를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물론 진정한 방향성은 목요일 이후에 나오겠지만 2주 연속 주봉이 음봉을 맞은 상황에서 목요일에 만약에 하락이 심화된다. 그러면 주봉이 3주 연속 강한 음봉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옵션 만기주와 연계돼서 변동성이 살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의외로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MSTR,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189달러까지 빠졌는데요. 장마감 30분 남기고 급반등해서 낙폭을 크게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또 장중에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들 대부분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왔던 점에서 시장은 결국 언더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외에 아멕스나 비자 같은 신용카드 업체가 줄줄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아멕스같이 베타가 낮은 종목이 사흘 만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10%를 얻어맞았어요. 소비자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체라는 것은 한 달 결제를 안 했으면 연체로 등록이 안 돼요. 한 3개월쯤 지나야 연체가 됩니다. 즉
연체율이 한참 증가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실물 경기가 망가져서 이 카드값 못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2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5% 가까이 상승해서 21.1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11월 중에 기록한 고점권에서 종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아시아 세션에서 작은 트리거로도 변동성이 일단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시장이 갭다운 출발하게 되면 화요일부터는 투자자들이 함부로 매수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시가 개장 후 바로 아래로 밀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물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인지라 콜옵션 매수에 길들여져 있는 투자자들이 잘못 눌리게 되면 복구 불가능의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 마감했지만 글로벌 증시가 60일선을 깨서 마감한 것을 반영한다면 변동성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2.8%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를 또 장중에 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4,000포인트에 대한 반발 매수는 매우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장에 눌림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오후에는 반등을 강하게 하는 식으로 아직은 종가 저가를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변동성은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 변동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아직은 가두리를 보이고 있어서 변동성이 폭발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시장은 아직은 옵션 만기 지났죠. 그래서 해외 시장이 옵션 만기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궤적이 조금 다를 것이란 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전장에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로 대응하면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일중에 한해서는 유효할 것을 보이고요. 다만 이 롱을 오버나이트 할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증시가 지금 작은 음봉을 연속해서 만들면서 레벨 다운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61선을 일봉상 종가로 깨서 마감했다 하더라도 이른바 그 당신이 잠든 사이에인 아시아 세션에서는 무슨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죠. 따라서 아시아 세션에서는 매도를 조금씩 잡으면서 미국 세션을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플러스권에서 매도를 쌓았다가 마이너스권에서 포지션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큰 방향성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 장중에 나온 뉴스를 보면 조금씩 부정적인 뉴스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이 마이클 버리 이야기가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전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실물 경제를 보면서 주가를 재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의외로 큰 진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수요일까지 시장을 잔뜩 눌렀다가 목요일 논판 발표와 함께 시장이 충격받았다가 그날 저점 찍고 금리 인하 다시 가자 하면서 지수를 폭등시킬 수 있겠어요. 여하튼 당분간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 또는 네이버로 시황 스크립트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